속초 바닷가 석양이 지는 모래사장에서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순애야, 나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이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 순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자신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당신, 나도 그래요.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어요. 폐에 생긴 게 이미 많이 퍼져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나누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그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에서 김순애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깨우는 순애의 얼굴에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박영호 할아버지는 76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비록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고맙소, 순애야. 오늘도 이렇게 차려주니. 두 사람은 작은 상 앞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드셨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들보다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침을 마치고 순애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사진들이 가득한 그 앨범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과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로 떠난 지 벌써 10년도 넘은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여보, 우리도 늦기 전에 한 번쯤 여행 가야 하지 않겠소? 갑작스러운 순애의 제안에 영우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오.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정작 둘이서 어디 제대로 가본 적이 없구먼. 두 사람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큰아들이 대학 갈 때는 집까지 팔 뻔했고 딸이 시집 갈 때는 혼수를 마련하느라 밤낮 일했죠.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는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손등엔 검버섯이 생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어요. 각자 바쁜 삶에 쫓겨 부모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워했죠.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는 서둘러 돌아가곤 했어요. 얘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하러?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텐데. 우리끼리 다녀오면 되지 않겠소? 영호의 말에는 서운함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만 가끔은 자신들도 외롭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순애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가요. 속초는 어떨까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가려다가 못 간 곳이잖아요. 속초라. 영호의 눈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어요. 좋소. 그때 못 간 여행, 지금이라도 가보자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상비약, 그리고 서로의 손만 있으면 충분했거든요. 순애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고 영호는 가장 좋은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집을 나서며 순애는 문을 잠그고 돌아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어요. 마치 처음 보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영호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떠올랐어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온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어요.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옆자리의 영호 역시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속초행 고속버스 타시는 거죠? 택시기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늦은 나이에 첫 여행이에요.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으시겠어요. 부부가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기사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애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여행 간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죠. 여보, 애들한테 연락 좀 해둘까요? 그러시오.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영호의 대답을 듣고 순애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엄마야. 아빠랑 속초로 여행을 떠난다. 오랜만에 둘이서 나들이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잠깐 말을 멈춘 순애는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다녀오고 없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말 남겨둔다. 그 순간 영호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한다, 얘들아. 그동안 좋은 부모 못 되어서 미안했고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메시지를 다 남기고 순애는 휴대폰을 끄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했소. 애들도 이해할 거야. 버스에 오르기 전 순애는 마지막으로 부산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산들, 그리고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가 갑자기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속초행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부산을 벗어나면서 풍경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두 노인의 모습은 조금 특별해 보였어요. 여보,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생각나오? 영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요. 22살이었죠. 당신이 부끄러워하면서 편지 건넨 거 기억해요. 그때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지. 순애 씨 같은 미인한테 어떻게 말을 걸까 싶어서. 두 사람은 잠깐 젊은 시절을 그리워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한편 서울에서는 순애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자식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메시지를 듣고
잠깐 놀랐어요. 다녀오고 없을지도 모른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둘째 딸 미영은 아이들 학원 보내고 오는 길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이 여행 가신다는 소식이려니 했는데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평소답지 않은데. 셋째 아들 준호는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들으며 비슷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특히 다녀오고 없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부모의 진심을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강원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순애와 영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여행이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진실은 아직 서로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많은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었어요. 순애는 영호의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초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오랜만에 맡는 바다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바다가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어요. 영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작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부부 여행이시군요. 좋으시겠어요. 네, 늦은 나이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에요. 순애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난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어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여보,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곳에서 데이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애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잖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영호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순애가 눈치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 영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진지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순애야, 나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야. 순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검사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듣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의사가 그러더군.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 여행을 제안한 거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영호의 고백을 들은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남편 몰래 숨기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몇 달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 나도 그래요. 뭐라고?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어요. 폐에 생긴 게 이미 많이 퍼져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각자 상대방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네. 이 여행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영호가 순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럼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겠구먼.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당신 무서우세요? 영호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야. 오히려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게 더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니 다행이야. 순애도 남편의 말에 공감했어요. 혼자 남아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함께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아직은 아니야. 애들이 걱정만 할 뿐이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잖소.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여관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여관 주인이 준비해준 간단한 식사였지만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욕이 없었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바닷가 걸어보고 시장도 구경하고 그냥 평범하게 보내자. 특별한 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날 밤 좁은 여관방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되는 거 없어요? 순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라. 아이들을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 살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고. 나도 그래요. 더 다정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항상 잔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영호가 아내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줬잖소. 그러게요. 이제는 우리 시간이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바깥에서는 파도가 계속해서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지막 여행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장남 민수는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평소 어머니답지 않은 말투와 어조가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다녀오고 없을지도 모른다니.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평소에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둘째 딸 미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영도 어머니의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목소리 들어봤어? 뭔가 평소와 달라. 그냥 여행 가신다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하고 싶은 말 남겨둔다는 표현도 그렇고 마치 유언 같잖아. 미영의 말에 남편도 조금 심각해졌어요. 시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셋째 아들 준호는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라서 부모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였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는 분이 아닌데. 준호는 형과 누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세 남매가 함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세 남매는 민수네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어머니의 메시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 엄마 목소리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소 엄마답지 않게 너무 무거운 느낌이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다녀오고 없을지도 모른다는 표현. 정말 이상해요. 마치 작별 인사 같다는 거지. 미영이 준호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세 남매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지만 모두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혹시 부모님이 우리 모르게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설마 건강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겠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지난번에 엄마가 병원 간다고 하셨잖아. 정기검진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아빠가 요즘 자주 피곤해 하신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 민수가 덧붙였어요. 세 남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형, 부모님 통장 확인해 볼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통장을? 민수가 의아해했어요. 혹시 병원비나 뭔가 큰 지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유산 정리 같은 걸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부모님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통장 정보를 알려주셨던 게 기억났거든요.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한 통장 내역에서 세 남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금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지? 미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병원비인가? 아니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더 자세히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 이게 다 병원 관련 지출이야. 그럼 정말 부모님이 아프신 거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속초에 계신 것도? 준호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다는 거지. 민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안 돼. 우리가 속초로 가야 해. 당장. 맞아.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혼자 두면 안 돼. 준호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조금 신중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형, 지금이 그런 걸 따질 때야? 부모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 남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삶에 바빠서 부모님께 소홀했다는 죄책감과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알았어. 내일 아침 첫 차로 속초 가자. 민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나도 갈게. 아이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미영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야죠. 준호 역시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부모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한편 속초의 작은 여관에서는 순애와 영호가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른 채 말이에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기약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속초의 두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애와 영호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아침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런 아침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애가 영호의 팔을 끼고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요. 젊었을 때부터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어.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는 그 발자국들을 지워가고 있었어요. 마치 인생의 흔적들이 시간 속에 사라져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전에는 속초 중앙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싱싱한 해산물들과 다양한 먹거리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순애는 오징어 순대를 사서 영호와 나눠 먹었고 영호는 아내를 위해 바다 냄새 나는 멸치를 한 봉지 샀습니다. 집에 가서 이걸로 국물 끓여 드릴게요. 순애가 멸치 봉지를 소중히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끓여주는 멸치 국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점심은 바닷가 작은 식당에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차가운 국물과 싱싱한 회가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었어요. 평소보다 식욕이 없었던 두 사람이지만 서로를 위해 조금씩이라도 더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에는 여관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어요. 영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이 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순애가 급하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순애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신도 요즘 기침이 자주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지만 남편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자식들에게 한 번 더 메시지를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제 보낸 메시지로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애들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까요? 그러시오. 너무 걱정시켰나 싶기도 하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했어요. 얘들아, 엄마야. 어제 메시지 때문에 놀랐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랑 바닷가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잠깐 말을 멈춘 순애는 영호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떠난 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 그동안 너희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다 보내고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민수, 미영, 준호 세 남매가 속초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해서 출발한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형, 부모님께 미리 연락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나타나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 우리가 온다는 걸 알면 피하실 수도 있잖아. 민수가 대답했어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아프신 걸까?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 세 남매의 휴대폰에 어머니의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들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떠난 건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다. 짐이 되기 싫어서? 미영이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자책하지 말라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이건 정말 유언 같잖아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보다 더욱 심각하게 들렸거든요. 마치 부모님이 정말로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가야 해. 정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속초의 여관방에서 영호는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야, 여보, 어떻게 하세요? 순애가 급하게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어요. 영호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순애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병원에 가면 애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런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응급실에. 순애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먼저 가는 것 같아.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저보다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약속했잖아요. 함께 가기로. 영호는 순애의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웃었어요.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안아들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품에서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나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그날 밤 속초 바닷가에는 파도 소리만이 쓸쓸히 울려 퍼졌고 작은 여관방에서는 한 여인의 흐느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속초에 도착한 세 남매는 부모님이 계신 여관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속초가 작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여관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미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혹시 휴대폰을 꺼두신 건 아닐까? 여행 중이니까. 준호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세 남매는 시내 여관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여관에서 드디어 부모님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 그 노부부 말씀이세요?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급하게 병원으로 가셨어요. 병원이요? 세 남매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할머니가 그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 119 불러서 응급실로 모셨어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속초중앙병원이에요.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예요. 세 남매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각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 순애가 병실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세 남매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미영이 달려가며 불렀어요. 순애는 자식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왜 여기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마비였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네. 준호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가 아프시다는 걸.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나도
나도 아픈 몸이야. 폐암 말기라고 했어. 세 남매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중병을 앓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각자 살기도 바쁜데 병든 부모 돌보느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미영이 어머니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이 소중한데. 의사가 나와서 영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언제 또 다른 발작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병실에서 영호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어요. 자식들이 온 걸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서. 아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부모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호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좋은 아버지 못 되어서. 아빠. 세 남매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챙겨가세요. 부부께서 맡기고 가셨거든요. 순애가 상자를 받아보니 낯익은 물건이었어요. 집에서 가져온 낡은 보석함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여관에 놔두고 왔구나. 순애가 중얼거렸어요. 여관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못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부모님이 정말로 마지막을 각오하고 이번 여행을 떠나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한 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은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과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고, 편지들은 서로에게 쓴 연애 편지들이었어요. 준호가 녹음기를 발견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얘들아, 아빠야.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끝까지 숨겼구나. 이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느라 너희들에게 많은 걸 주지 못했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했을 거야. 그래도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언젠가 부모가 될 테니까 그때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거라.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아. 태어나줘서 고마웠고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행복하게 살아라. 녹음이 끝나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야 그 깊이를 깨달았거든요. 순애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돌볼게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요. 미영도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혼자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밤 병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영호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 남매는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돌보기로 했고 그 첫 번째 밤은 민수가 지켰습니다. 아들아, 잠도 못 자고 고생이 많다. 영우가 깨어나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한테 짐만 되었는데.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는지 새삼 놀라웠거든요. 오전에 순애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달 정도. 미영이 의사의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어떤 치료라도. 물론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도 연세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고통스러우실 텐데. 통증 완화 치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세 남매는 복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을 위한 일인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엄마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지. 미영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적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세 남매가 병실로 들어가자 순애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지? 내 상태 말이야. 엄마. 미영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괜찮다. 나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 영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같이 치료받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순애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치료를 받아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익숙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순애의 말에 영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병원에서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는. 세 남매는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집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부산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세 남매는 각자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부모님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부모님 간병을 위한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했어요. 미영은 아이들을 서울 남편에게 맡기고 부모님 곁에 머물렀고 준호는 아예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순애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소홀했던 시간들을 보상하고 싶어요. 준호도 덧붙였어요. 영우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애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영우가 좋아하는 생선구이가 상에 올라왔어요. 비록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저 어릴 때 이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친구네 집 가기 싫어했던 거 기억하세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지. 내가 워낙 까다로워서 밖에서 밥 먹는 걸 싫어했어. 순애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저 숙제 안 할 때마다 서재로 불러서 인생 얘기해 주셨죠. 민수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잔소리로 들렸을 텐데. 영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미영도 어린 시절 추억을 꺼냈어요. 저는 엄마가 밤늦게 바느질 하시는 모습이 기억나요. 제 교복 수선해 주시느라. 그때는 돈이 없어서 새 옷을 사줄 수 없었거든. 미안했어. 순애의 목소리가 애틋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손으로 고쳐주신 옷이 제일 예뻤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하나씩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영호가 자식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 남매는 아버지 주위에 둘러 앉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빠. 세 남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형제가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를 잘 돌봐드려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순애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함께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잤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영호는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보낸 그 한 달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는 기간이었어요. 영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순애를 깨웠습니다. 순애야, 일어나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네, 여보. 정말 따뜻하네요. 순애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닷가에 한 번 더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순애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휠체어를 준비했고 미영은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호는 차를 가져와서 온 가족이 함께 부산 해운대로 향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영호는 휠체어에서 내려 모래사장에 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참 좋구나. 이런 바다를 보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영호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순애도 남편 옆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도 이런 바다에서 데이트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소.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세 남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두 노인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형, 부모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런 시간을 더 일찍 가졌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영호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가족들은 급하게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 주세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영호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영호는 가끔씩 눈을 뜨며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얘들아, 고맙다. 정말로. 아빠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영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애야, 먼저 가서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여보, 괜찮아요. 곧 따라갈게요. 순애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잘 돌봐드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것이 영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영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영호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화려하지 않게 가족들만 모여서 진행했어요. 순애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영호가 떠난 후 순애의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병이 겹치면서 기력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미영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도 이제 아빠한테 가야 할 것 같아. 한 달 후 순애도 남편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세 남매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원하셨던 대로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세 남매는 부모님이 처음 여행을 떠났던 속초 바닷가를 찾았어요. 그곳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부모님을 추모했습니다. 기념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했고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떠난 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구나. 민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남매는 그날 이후 더욱 자주 만나며 서로를 챙겼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했어요.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거든요.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미영은 시부모님께 더욱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준호는 결혼 후에도 형과 누나를 자주 찾아뵙고 조카들을 아껴주었어요. 몇 년이 흐른 후 세 남매는 각각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단다.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다시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마지막 당부가 여전히 마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여행은 끝났지만 그분들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